안녕하세요. 건기창TV입니다. 오늘은 안동대학교 문화관광아카데미 전문가 가정 교육생들과 함께 통영 동피랑 마을에 왔습니다. 동피랑은 동쪽과 비랑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생긴 이름으로 비랑은 비탈의 통영 말입니다. 통영시는 달동네를 철거하고 통제영리 동포를 복원하고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철거에 반대한 푸른통영 21이라는 시민단체가 동피랑 색칠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전국의 미술대학생과 하가 지망생의 참여를 유도하여 벽화를 그리기 시작한 마을입니다. 마을 주민이 중심이 된 협동조합과 지원단체가 손을 잡고 2년마다 새로운 벽화로 단장하고 주민의 흔적과 역사를 담고 있는 대표 문화마을입니다. 2006년부터 2년마다 동피랑 벽화 축제를 개최하고 전국의 처음이라는 벽화마을의 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상업적으로 변한 벽화마을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는 곳입니다. 동피랑 마을은 자치단체의 동피랑 마을 재생계획에 반대한 시민의 노력이 전국 최초 벽화마을을 탄생시켰다는 것과 진정한 마을 공간의 재생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사례입니다. 낙후된 달동네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에게는 문화적 향유와 삶의 질을 제고하고 관광객에게 통영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문화 관광 자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상업시설과 마을 공간에 장소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간판과 곳곳에 남겨진 메시지들은 통해 지역의 문화를 알리며 관광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포토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피랑 마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찍을거리가 다양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피랑에 온 많은 관광객들이 주변에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하게 되므로 더불어서 전통시장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동의 성진골 벽화마을과 운흥동 벽화마을을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장소로 어떻게 변모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피랑 마을을 보면서 우리는 도시 재생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도시 재생 사업은 재생이 아니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은 기존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동에서 조금 있으면 기차역의 공간이 유휴 공간으로 남게 됩니다. 기차역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활용을 해야만 합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한다면 철길을 걷어내고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넣게 되겠죠. 지금의 시대는 재생의 시대입니다. 안동 역사도 우리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동피랑 마을 문화관광 해설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통영을 방문해 주신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통영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영어로 하겠습니다. I am the foreign culture and tourism guide 김재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영어로 한 것은 저를 좀 집중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이곳은 동피랑 벽화마을이기도 합니다.
많은 손님들이 동피랑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를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동피랑이라는 이 뜻은 동쪽에 있는 비탈진 마을이다, 벼랑이다 하는 이 의미가, 이 뜻이 동피랑 비탈진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임진왜란 때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삼도 수군 통제영의 초대 통제사인 이순신 장군이 여기에서 삼도 수군 통제영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삼도 수군 통제영 안에 여기에 동포루 누각이 있습니다. 동피랑 동포루 누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포루는 저쪽에 정상에 올라가시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삼도 수군 통제영 안에 쇠병원 건물이 있습니다. 이 쇠병원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포루 누각이 있고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비탈진 마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 동피랑 마을은 왜 유명하게 되었는가 하면 2007년도에 이곳 이 마을을 동포루 누각이 이렇게 설치를 하기 위해서 낙후된 마을을 철거를 하고 공원을 조성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2007년도에 사회단체가 마을을 철거를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무슨 대안이 없는가 해서 전국에 백화 그림 공모전 디자인 추천을 해서 그림 그리기 상정이 무제점이 올라와 가지고 그거를 그리기 대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2007년도에 이 그림 전국의 대학생들, 미대 학생들, 일반 시민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전을 벌려가지고 거기서 제일 우수 작품 그리기를 해서 백화 그림을 그리기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백화 그림은 2007년도에 시작이 돼서 2020년 올해 10월 15일부터 지금 24일까지 백화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백화 그림은 2년에 한 번씩 새로 공모전을 벌려서 새로운 거기에 디자인을 입혀서 새롭게 백화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 지금 올해 이 백화 그림을 그리게 된 이 사항의 내용을 보면 그전에는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벽면 화면이 화면이 크게 이렇게 그리되어 있고, 이 백화 그림을 그리게 된 이 수요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수 작품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골목길을 올라가시면서 백화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그때 이 백화 그림이 전국에 소문이 남으로 인해 가지고 방송이 자주 나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동피랑 백화 마을이 유명하게 된 그 배경이 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동피랑 마을은 지금부터 40년 전에는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전체 이 해당을 보면 가구수가 한 50가구가 되고 80여 채 집이 한 200여 명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기도 합니다. 이 지금 올라가시면서 보면 이 좁은 골목길이 있습니다. 이 골목길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시면서 우리 통영의 보물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요 주변 요 사항을 보면 역사와 문화와 관광이 한테 어우러진 그런 사항들이 많이 전개가 됩니다. 그 내용을 위해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그려가지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익이 직접적으로 가는 이익이 얼마나 있나요? 지금 이 백화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마을 협동조합을 시에서 우수 추천을 받아서 여기에서 작품 국판장을 엽니다. 국판장이 있고 정보가 두 개 있는데 거기서 올라오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쌀도 사드리고 수도 요금도 내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예, 예.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아니, 중간에.